천한 계집이라며 침뱉고 버렸던 여인이 있었다. 나는 그날 그 여인을 짐짝처럼 내쳤다. 그리고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여인이 조선의 왕후가 되어 내 앞에 나타났다. 가림막이 거치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비 오는 거리에서 내가 버렸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내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지금부터 조선에서 가장 처절한 복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조선 한양의 겨울은 늘 매서웠다. 바람은 골목을 파고들고 사람의 삶도 거칠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겨울은 늘 길었다. 그 골목 끝 작은 초가집이 하나 있었다. 비가 오면 지붕이 먼저 젖는 집이었다. 그 집에는 가난한 선비 하나가 살았다. 그의 이름은 진우였다. 몰락한 양반가의 마지막 후손이었다. 한때 그의 집안은 제법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세월과 빚이 가문을 무너뜨렸다. 남은 것은 낡은 족보 한 권뿐이었다. 진우는 그 족보를 자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나는 반드시 다시 올라갈 것이다. 내 손으로 가문을 일으킬 것이다. 그의 옷은 낡았고 신발도 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날카로웠다. 가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욕망이 있었다. 그 욕망은 단 하나였다. 과거 급제였다. 그의 곁에는 늘 한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연하였다. 연하는 양반의 딸이 아니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안이었다. 시장 골목에서 자라난 여자였다. 연하는 매일 새벽 시장으로 나갔다. 떡을 찌고 집신을 팔며 살았다. 겨울이면 손이 터지고 갈라졌다. 여름이면 햇볕에 살이 탔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그녀가 그렇게 일한 이유는 하나였다. 진우였다. 연하는 늘 말했다. 진우님은 반드시 급제하실 거예요. 저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연하는 진우의 공부를 도왔다. 먹물값도 종이값도 그녀가 냈다. 겨울 장작도 그녀가 마련했다. 진우가 공부하는 동안 연하는 늘 밖에서 일을 했다. 그녀의 손에는 늘 굳은 살이 있었다. 짐을 나르고 물건을 들던 손이었다. 하지만 연하는 그 손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 손이 진우님을 급제시킬 거예요. 진우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다. 그에게 연하는 편리한 존재였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어느새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과거 시험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다. 한양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수많은 선비들이 결과를 기다렸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명단을 보았다. 그 명단 맨 위에 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진우. 그것도 장원급제였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이름 없는 선비의 기적이었다. 진우의 귀에도 환호가 들렸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 이제 시작이다. 그날 밤 진우는 영의정의 집으로 불려갔다. 조정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영의정은 진우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 같은 인재를 기다리고 있었다네.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영의정은 말을 이었다.
내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다네. 자네를 사위로 삼고 싶네. 그 말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었다. 권력의 문이 열린다는 뜻이었다. 진우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쳤다. 그리고 그 생각 끝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연하였다. 하지만 그 이름은 금방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그날 밤 진우는 연하를 찾아갔다.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연하는 초가집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떡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진우를 보자마자 밝게 웃었다. 급제하셨다면서요. 정말 잘 됐어요. 제가 시장에서 소식 들었어요. 이제 고생 끝이에요. 연화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기쁜 눈물이었다. 하지만 진우의 표정은 차가웠다. 연화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진우님 오늘 떡을 조금 사왔어요.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요. 그때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연하야. 연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낯설게 차가웠다. 진우는 천천히 말했다. 내 손을 볼 때마다 소름이 끼친다. 연하의 표정이 굳어졌다. 진우는 말을 계속했다. 내 손에 굳은 살을 볼 때마다 내 가난했던 과거가 떠오른다. 나는 이제 조정의 관리가 될 몸이다. 내 앞길에 너 같은 흔적을 남길 수 없다. 연하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진우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진우가 자신의 소매를 털어냈다. 연하가 붙잡았던 소매였다. 그리고 비단 손수건을 꺼냈다. 영의정의 딸이 준 손수건이었다. 진우는 그 손수건으로 소매를 털었다. 마치 더러운 것이 묻은 것처럼 털어냈다. 연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진우는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연하의 손에서 작은 주머니가 떨어졌다. 그 안에는 인전 몇 잎이 들어있었다. 연하가 모아둔 마지막 돈이었다. 진우가 공부할 때 쓰라고 숨겨둔 돈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 주머니를 발로 차 버렸다. 은전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때 멀리서 가마가 다가왔다. 화려한 비단 장식이 달린 가마였다. 영의정 집에서 보낸 가마였다. 진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대로 가마에 올라탔다. 가마 문이 닫혔다. 그리고 가마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가 내리는 거리였다. 연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은전이 빗물에 젖고 있었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 그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연하는 세상에서 사라졌다. 아무도 그 여인을 다시 보지 못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날 버려진 그 여인이 10년 뒤 조선의 왕후가 되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양의 거리도 많이 변했다. 사람들은 새로운 관리의 이름을 이야기했다. 그 이름은 진우였다. 그는 이제 조정의 실세가 되어 있었다. 영의정의 사위라는 자리는 강했다. 사람들은 그를 쉽게 거역하지 못했다. 관직도 빠르게 올라갔다. 그는 이제 이주판서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조정의 인사권을 쥐는 자리였다. 그 자리에 오르면 조선의 절반을 움직일 수 있었다. 진우는 스스로 생각했다.
나는 옳은 선택을 한 것이다. 가난한 여자 하나 버린 것뿐이다. 그 선택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그의 집은 이제 커다란 기와집이었다. 집 안에는 하인들이 가득했다. 비단옷과 금, 장식이 넘쳐났다. 하지만 진우는 가끔 꿈을 꾸었다. 비가 내리는 거리였다. 바닥에 떨어진 은전이 굴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연화가 서 있었다. 진우는 그 꿈을 떠올릴 때마다 얼른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기억이다. 그 여자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다. 한편 궁궐에서는 큰 일이 일어났다. 중전이 갑작스럽게 승하한 것이다. 궁궐 전체가 조용해졌다. 왕은 며칠 동안 정사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조정은 멈출 수 없었다. 대신들은 곧 논의를 시작했다. 새로운 왕후를 간택해야 합니다. 왕후 자리는 비어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전국의 양반가에 명이 내려졌다. 혼인할 나이에 여인을 올리라는 명이었다. 각 지방의 가문들은 분주해졌다. 딸을 단장하고 족보를 정리했다. 왕후가 되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었다. 한양으로 올라오는 여인들이 늘어났다. 그 가운데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다. 말이 거의 없는 여인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박씨였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양녀라고 했다. 그녀는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다. 말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렀다. 그녀의 눈에는 묘한 침묵이 있었다. 마치 아주 오래된 슬픔을 조용히 감춘 사람처럼 보였다. 어느 날 왕이 간택 후보들을 보았다. 수많은 여인들이 예를 올렸다. 하지만 왕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멈췄다. 박씨였다. 왕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왕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눈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왕은 조용히 말했다. 저 여인은 누구인가? 대신이 대답했다. 몰락한 가문의 양녀라고 합니다. 왕은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저 여인을 더 알아보라. 그날 이후 궁궐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왕은 자주 그 여인을 불렀다. 박씨는 늘 조용히 예를 올렸다. 왕이 묻는 말에는 간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왕은 점점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다. 조정 대신들은 속으로 놀랐다. 그 여인은 다른 여인들과 달랐다. 아첨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마치 이미 많은 것을 겪어본 사람 같았다. 어느 밤이었다. 궁궐 깊은 곳 작은 처소였다. 박씨 여인은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거울 속 얼굴은 차분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만졌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10년이다. 10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잊지 않았다. 비가 내리던 밤, 바닥에 떨어진 은전, 그리고 가마에 오르던 그 남자, 그녀의 손이 거울 옆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주머니 하나가 있었다. 비에 젖어 색이
바른 주머니였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들었다. 은전 면잎이 안에서 부딪혔다. 그녀의 눈이 조용히 빛났다. 내 눈물로 닦아준 관복. 이제 내가 직접 벗겨주마. 그녀의 이름은 박씨가 아니었다. 연하였다. 비 오는 거리에서 버려졌던 그 여자였다. 10년 동안 사람들은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하는 죽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강가에서 목숨을 끊으려던 그녀를 한 노인이 발견했다. 그 노인은 은퇴한 판서였다. 그는 연하의 눈을 보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다. 그 노인은 말했다. 이 눈은 평범한 눈이 아니다. 그는 연하를 양녀로 삼았다. 그를 가르치고 예법을 가르쳤다. 연하는 놀라울 만큼 빨리 배웠다. 10년 동안 그녀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그녀가 버텼던 이유는 하나였다. 진우였다. 연하는 거울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곧 만난다. 10년 동안 기다린 순간이다. 궁궐 밖에서는 새로운 왕후 책봉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다. 조정 대신들은 이름을 정리하고 있었다. 왕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박씨 여인이었다. 아니, 연하였다. 그리고 며칠 뒤 조선의 새로운 왕후 책봉례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직 한 사람은 알지 못했다. 이조 판서를 눈앞에 둔 남자, 진우였다.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10년 전, 비 오는 거리에서 버린 여인이 곧 조선의 왕후가 되어 자신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왕후 책봉례 날이 다가왔다. 한양의 궁궐은 분주해졌다. 내신들과 관리들이 모여들었다. 궁궐의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붉은 깃발이 바람에 흔들렸다. 의식 준비가 천천히 진행되었다. 조정의 대신들이 차례로 서 있었다. 모두 예복을 입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진우도 서 있었다. 그의 관복은 화려한 비단이었다. 그는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진우는 오늘의 의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왕후가 누가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자리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아침부터 마음이 불편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진우는 고개를 흔들었다. 쓸데없는 생각이다. 그때 궁궐의 북이 울렸다. 둥둥 울리는 북소리가 궁궐 전체에 퍼졌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의식이 시작된 것이다. 예관이 큰 소리로 외쳤다. 왕후 책봉례를 거행한다. 대신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다. 진우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궁궐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붉은 비단 길 위로 여인이 걸어오기 시작했다. 왕후의 예복을 입은 여인이었다. 얼굴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조선의 새로운 왕후가 지금 이곳에 나타나는 순간이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에게는 별 의미 없는 의식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다시 올라왔다. 차가운 느낌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진우의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다. 그때 예관이 다시 외쳤다. 왕후마마 납시오. 가림막이 천천히 걷혔다. 그리고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다. 진우는 그 순간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멈췄다. 그 얼굴이었다. 비 오는 거리에서 보았던 얼굴이었다. 10년 전 자신이 버렸던 여자였다. 연하였다. 진우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아니, 뛰는 것이 아니라 내려앉는 것 같았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진우는 눈을 깜빡였다. 착각일 것이다. 하지만 아니었다. 왕후의 눈이 진우를 정확히 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차갑고 조용한 미소였다. 그 순간 진우의 등이 식었다. 손등에 땀이 맺혔다. 다리가 미묘하게 떨렸다. 10년 전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바닥에 떨어진 은전, 그리고 가마에 오르던 자신의 모습. 진우의 눈이 떨렸다. 그때 왕후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주머니가 있었다. 낡은 천 주머니였다. 연화가 들고 있던 바로 그 주머니였다. 그 안에서 은전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였다. 하지만 진우에게는 천둥처럼 들렸다. 왕후는 그 주머니를 천천히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다시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오직 한 사람에게 향해 있었다. 진우였다. 진우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주변 대신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모두 왕후에게 예를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진우에게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10년 전의 연화가 눈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시장 골목의 여자가 아니었다. 조선의 왕후였다. 왕의 곁에 서 있는 조선에서 가장 높은 자리였다. 진우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때 예관의 목소리가 울렸다. 대신들은 왕후께 예를 올리라. 대신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다. 진우도 무릎을 꿇어야 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바닥에 손을 짚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순간 왕후의 발이 그의 앞에 멈췄다. 진우의 심장이 다시 뛰었다.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왕후는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래간만이구나. 그 말은 매우 작았다. 하지만 진우에게는 분명히 들렸다. 그의 몸이 굳었다. 10년 전 비 오는 거리에서 연화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진우니.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의 목소리는 달랐다. 차가웠다. 그리고 단단했다. 왕후의 발걸음이 다시 움직였다. 그녀는 천천히 왕의 자리로 걸어갔다. 대신들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궁궐에는 의식의 목소리가 울렸다. 왕후 책봉이 끝났다. 하지만 진우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일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10년 전의 선택이 이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조선의 왕후 연화는 조용히 복수를 시작했다. 왕후 책봉례가 끝난 뒤 궁궐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날 이후 조정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대신들은 알 수 없는 긴장 속에 말을 아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조정을 흔드는 것 같았다. 가장 먼저 흔들리기 시작한 사람은 진우였다. 그는 여전히 권력을 가진 대신이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자라났다. 왕후의 눈이 계속 떠올랐다. 그 차가운 미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조정회의가 열렸다. 왕이 대신들을 불러 모았다. 왕의 얼굴은 평소보다 무거웠다. 왕은 조용히 한 장의 문서를 꺼냈다. 그리고 말했다. 이조의 인사 기록에 이상한 점이 있다. 대신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왕은 문서를 펼쳤다. 여러 관직에 같은 가문이 반복된다. 영의정의 친족과 사돈들이다. 조정이 잠시 술렁였다. 왕의 눈이 진우를 향했다. 이조 판서가 누군가. 진우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는 조용히 앞으로 나왔다. 신이 옵니다. 왕은 문서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이 일은 반드시 조사해야겠다. 진우의 손이 미묘하게 떨렸다. 회의가 끝난 뒤 진우는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집안 하인들이 눈치를 보며 움직였다. 진우는 방 안을 서성거렸다. 이상하다. 왜 지금 이런 일이 터지는가? 그때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었다. 왕후였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설마 그럴 리 없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진우는 궁궐로 향했다. 왕후의 처소였다. 궁녀가 문 앞에서 막아섰다. 왕후마마께서는 쉬고 계십니다. 진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만 뵙게 해달라. 잠시 뒤 문이 열렸다. 진우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왕후는 창가에 서 있었다. 촛불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진우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연하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다. 왕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진우는 다시 말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살아야 했다. 연하가 아니 왕후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고개를 들어라.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왕후의 눈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왕후는 천천히 말했다. 이곳에 연하라는 계집은 없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직 조선의 국모가 있을 뿐이다. 진우의 얼굴이 굳었다. 왕후는 계속 말했다. 10년 전 비가 내리던 밤을 기억하느냐? 진우의 입이 떨렸다. 왕후는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낡은 천 주머니였다. 그 안에서 은전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왕후는 그 주머니를 천천히 흔들었다. 나는 그날 이후 이 소리를 잊지 않았다. 진우의 몸이 굳었다. 왕후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돌아가라. 내일 조정에서 다시 보자. 다음 날 아침 조정은 다시 모였다. 왕은 새로운 명을 내렸다. 이조의 인사 기록을 전면 조사하라. 며칠 뒤 결과가 올라왔다. 영의정 가문의 권력 남용이 드러났다. 진우의 이름도 그 안에 있었다. 왕은 짧게 명령했다. 이조 판서 진우의 관직을 박탈한다. 그리고 유배를 명한다.
조정은 조용해졌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관복이 벗겨졌다. 비단 관복이었다. 그는 맨손으로 그 옷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감옥 문이 열렸다. 옥졸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왕후께서 보내신 것이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비단 옷 한 벌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짧은 서찰이 있었다. 이제 내가 원하던 비단을 입고 살아라. 평생 그것을 입고 갯벌을 기어 다니거라. 진우의 손이 떨렸다. 며칠 뒤 유배 행렬이 출발했다. 진우는 거친 길을 걸어갔다. 그의 몸에는 비단 옷이 입혀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영광이 아니었다. 조롱 같은 형벌이었다. 행렬은 작은 해안 마을에 도착했다. 진우는 시장을 지나갔다. 그때 익숙한 냄새가 풍겼다. 떡 냄새였다. 한 노인이 떡을 팔고 있었다. 쉰 떡이었다. 연하가 예전에 팔던 바로 그 떡이었다. 진우는 그 떡을 바라보았다. 10년 전 기억이 밀려왔다. 비 오는 거리였다. 바닥에 떨어진 은전이었다. 그리고 울던 연하였다. 진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그는 처음으로 크게 울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다. 한편 궁궐 깊은 곳 창가에 왕후가 서 있었다. 연하는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이제 끝났다. 10년 동안 기다린 일이었다. 연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다. 조선의 왕후로서 비 오는 거리에서 버려졌던 여자. 그 여인은 조선의 왕후가 되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린 남자를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무너뜨렸다. 사람들은 훗날 이 이야기를 이렇게 불렀다. 조선에서 가장 조용한 복수라고.